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40쪽에서 그림과 함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줄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1번. 조지나가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 놓아준다. 그 다음, 조지나는 그냥 가려고 하다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네, 자신이 윌리를 훔쳤다고 말했어요. 자, 카멜라 아줌마는 힘들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 조지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왜 무거웠었죠? 아줌마가 용서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무거웠던 조지나가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일 윌리를 산책시켜달라고 왔어요. 포비랑 같이 놀러와서 산책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지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41쪽. 이 글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41쪽의 물음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과제로 냈었죠? 패들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들을 확인하면서 선생님도 새삼스럽게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도 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린 듯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으며 그 까닭으로 조지나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 부끄러움이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후련했다. 조지나가 용기를 내었는데 그것이 무시당하거나 화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행스러웠다는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상적인 표현과 이유의 예시 하나를 더 들어보자면요. 뭐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어, 힘들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혼나거나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서 조지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카멜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인상적인 표현으로 선택했다. 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예시 못지않게 다양한 훌륭한 생각과 느낌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이 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한 용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4번.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이 글이 지니는 가치를 이야기해보자. 자, 이 글이 독자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고 그걸 통해서 이 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글이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빈칸 하나 더 볼까요? 조지나의 용기 있는 고백과 조지나를 이해해주는 카멜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준다. 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글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과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 교과서에서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글의 가치, 이 영화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짚고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한 거 바로 한 단어로 재미였어요. 재미. 많은 친구들이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냐를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재미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뭐 단순하게 재미있다라는 게 그냥 짧게 성의 없게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 작품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주는 가치였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한 거고 그게 선생님은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아요. 사실 문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읽는 재미죠. 영화는 보는 재미고 그 스토리,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삶과 작가나 어떤 감독의 상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 재미가 결국 우리가 옛날부터 옛날 이야기, 뭐 할머니가 들려준 그런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설, 영화, 만화, 뭐 라디오 드라마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 웹소설 이런 인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냐? 바로 재미 때문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빠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자, 교과서 42쪽입니다. 주인공이 개를 돌려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감상하고 작품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자, 교과서에서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소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정림중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식으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은 수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교과서의 흐름이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개를 훔치는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스포 없이 정말 영화 그 자체로 재밌게 즐기는 거, 그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한 편의 영화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수업보다 영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설 감상 이전에 영화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재미와 감동을 느꼈길 바랍니다. 말이 자꾸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화 장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소설이 영화로 재구성되면서 달라진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자, 소설은 첫 번째 미국이 배경인데 영화는 우리나라가 배경이에요. 자, 달라진 내용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서 끄적여보고 답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멈추고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조지나인데 영화에서는 지소이다. 단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소설의 카멜라 주마는 조지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그 장면 기억나나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기억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부인은 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 김혜자 배우님. 자, 그 다음 소설에서는 카멜라 아줌마가 내일 토비랑 놀러 오라고 하면서 윌리를 산책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에서는 선생님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가오더라고요. 부인이 마시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설 속 카멜라 아줌마의 집은 평범해 보이는데 영화 속 부인의 집은 화려하고 고급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재산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 나오죠. 방금 전에 내용을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소설은 글로 표현되는데 영화는 영상으로 표현된다. 쉽죠? 영화에서는 배경음악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소설에서는 배경음악을 활용할 수 없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장면에 딱 위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그 장면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요즘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결합시킨 거지 웹툰에다가.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 심리를 표현한다. 그렇죠. 소설에서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의 표정을 알 수 있어요. 직접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려낼 수 있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 외에도 배경이나 분위기를 상상하게 하는데 상상. 영화에서는 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직접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죠. 영화는. 뭐가 더 낫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각각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화에서는 카메라로 인물이나 배경을 비추는 방법, 그 구도라고 하죠. 인물을 클로즈업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비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카메라의 기법들을 활용하죠. 자, 교과서 33쪽 이어서 자, 이렇게 재구성된 영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다양하게 말해보자. 아름다운 영상과 배우의 실감나는 표정이 잔잔한 감동을 준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을 영화로 재구성했을 때 이런 좋은 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알아보면은 사건의 전개를 영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니까 시각적인 재미, 볼거리,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인물의 심리나 상황과 어우러져 분위기가 잘 느껴지게 한다. 배경이나 소품 장면 구성에서 영상미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화라는 매체로 재구성을 하니까 이런 가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3번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영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가 본 영화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 매체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영상으로 만든다.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영상으로 만든다.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작가와 가상 인터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다. 가상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작가와 가상 인터뷰하는 그런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지나와 카멜라 아줌마 사이의 일을 지역 뉴스로 만든다. 뉴스 영상 방식으로 재구성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조지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된 조지나가 어린 시절에 위리를 훔쳤던 사건을 회상하는 영상을 만든다. 소설의 중요 장면을 만화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토비나 카멜라 아줌마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조명한 영상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 다양한 포인트로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은 팬들이 해리포터의 뒷이야기라든지 또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중요 인물들이 아닌 지나가는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뭐 팬픽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이야기를 재창작,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교과서 44쪽입니다. 이번에는 4. 지연인의 모둠이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고 했어요.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모둠끼리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그 영상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쓱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렇게 디테일하고 뭐 자세하게 하고서 할 건 별로 없고요. 여기는 시험 공부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아도 돼요. 여기 영상 재구성하는 과정은. 맨 처음에는 계획부터 합니다. 계획.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계획부터 하잖아. 우리가 글쓰기 과정에서도 맨 앞에 있는 게 계획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 제작을 할 때도 계획서부터 쓴다는 거예요. 뭐 계획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영상 제목, 영상 형식, 제작 분량, 재구성 의도, 주요 내용, 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출, 그림, 편집, 연기, 촬영, 음악, 소품 등 각각의 역할을 뭘 맡을지, 누가 어떤 걸 맡을지, 그리고 촬영 도구나 소품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획서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대본을 씁니다. 대본. 그쵸? 촬영하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본이 있어야겠죠? 자, 대본, 장면 번호 보이고, 그 다음에 각각 장면에 들어갈 지시문이랑 대사가 보입니다. 대사는 그 인물이 말하는 걸 대사라고 하고, 지시문은 여기 이렇게 괄호하고 안에 반가운 목소리로 오 조지나 할 때 반가운 목소리로 라고 나오죠? 이 반가운 목소리로. 이런 게 지시문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가 설명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본을 썼으면 스토리보드라는 걸 만듭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화면의 모습을 간략하게 그린 다음에 대사, 소리, 자막 등을 표현하는 게 스토리보드고 이걸 보면 이제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좀 한눈에 감이 잡히죠. 그래서 장면 순서에 따라 이렇게 번호, 넘버링을 1, 2, 3, 4 하면서 그림이랑 대사 및 내용을 요약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촬영을 하고 촬영한 다음에는 편집하고 어렵지 않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촬영 기법을 6가지를 소개해 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클로즈업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이 가득 차게 촬영하는 거. 이런 거 클로즈업 많이 들어봤죠? 이런 그 카메라 촬영 기법이 뭐 국어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아는 게 엄청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영상 촬영이 주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영상 촬영 기법이 영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촬영 기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느낌이 달라지겠네.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구도나 카메라의 각도를 선택하면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카메라의 촬영 기법, 구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할 때 편집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 이어붙이고 소리랑 자막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고 검토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편집까지 하면은 영상을 완성하게 되겠죠.
자, 영상을 완성하고 났으면은 이제 각 모둠끼리 틀어서 감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랑 재구성 과정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좋아요, 이런 점이 아쉬워요, 상호 평가, 자기 평가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산하는 거죠,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한번 쓱 알아봤고요. 자, 콕콕 알아두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8쪽.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기. 문학작품을 노래, 그림, 영상, 만화, 연극, 뮤지컬 등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는 활동입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중에서도 어떤 거? 영화로 재구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할 때 유의할 점. 재구성할 때 뭘 유의해야 하냐? 자, 첫 번째. 원작을 읽고 작품의 가치를 이해한다. 그렇죠.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작의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긴 있어요. 이거 원작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아니, 아무리 리메이크는 여러 가지를 각색하고 바꿔도 된다지만 이건 완전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든 것 같은데 완전 원작 파괴 작품인데 라는 혹평을 듣는 영화들이 가끔 있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을 더하여 원작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생각한다. 재구성할 작품의 내용, 관점, 표현 등의 가치를 점검한다. 재구성할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재구성한다. 뭐 이런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이 학습터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패들렛에 접속해서 아래 질문의 답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빨간색으로 학번 이름 꼭 쓰세요. 자, 가입 없이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이 냈던 과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해서 과제를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과제 그 기록이라든지 내용을 잘 누적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누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년 말에 과제를 성실하고 성의 있게 양질의 과제를 잘 제출한 학생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상품보다는 가장 중요한 상품은 그거죠. 과제를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 이게 가장 큰 상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도 거기에 좀 거들어서 소정의 상품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과제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설명합니다.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어떤 소설을 재구성했는지, 2번 재구성 활동할 때 잘된 점은, 3번 재구성 활동할 때 아쉬운 점은. 선생님, 저는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해 본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림중 2학년은 작년에 1학년 때 각 모둠별로 자유학기제 때 그거 했잖아요. 북튜브 책 광고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경험 있습니다. 그때 아몬드, 페인트, 밀레니얼 치드런 3개의 작품 가지고 영상으로 재구성한 경험 있죠? 그걸 바탕으로 이거 3가지를 씁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씁니다. 4번, 영상으로 재구성해보고 싶은 소설이 있다면, 자, 내가 정말 이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어. 이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내가 친한 친구 또는 가족, 선생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뭐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다른 이유,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영상으로 재구성해보고 싶은 소설이 있다면 그 소설이 무엇인지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소설을 고른 이유, 그 소설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이유를 5번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과제 제출 부탁해요.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 정말 매우 칭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몰입하여 미래의 무궁한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